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있어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 2022 버전을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 댁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의 숫자 값에 따라서 약간씩은 환경이 다를 텐데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네모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작업을 하실 때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두 줄짜리로 볼 건지 한 줄짜리로 볼 건지는 제일 위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누르셔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수정을 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다 대화창은 똑같이 뜰 거예요. 왼쪽에 메뉴를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들이 달리 펼쳐지는 게 보이는데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컬러 테마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작업을 하면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보시게 되면 작업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오픈 다큐멘터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패널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을 이쪽에다가 옮길 테다라고 드래그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탭 형태를 쓰지 않습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을 해놓게 되면 브러쉬가 이따만큼 크다, 요따만큼 작다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노멀 브러쉬 위쪽에 있는 프리사이즈는 그냥 위치값만 보여줍니다.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 브러쉬는 이 위치에 있어요 라고만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크기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친구보다는 노멀 브러쉬가 좋겠죠.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처럼 보인다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키보드의 가장 왼쪽 아래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일 겁니다. 캡스락 키를 켜놓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니까 캡스락 키는 꼭 꺼두시길 바래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 단위를 픽셀 단위로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금자에서 픽셀 단위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사용합니다.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배경의 색깔과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색상도 바꿀 줄 알아야 될 텐데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색깔값 수정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해서 글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영문 글꼴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영문판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 한글을 쓸 때는 한글 글꼴로 보이는 게 좋겠죠?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한글 글꼴은 한글로 찾으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설정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의 크기가 400에 500 픽셀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 뉴. 파일 이름부터 설정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졸루션 해상도는 72, 색깔,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잘 보이겠죠? 화이트. 용지가 뜨면 이렇게 눈금자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저는 이미 켜져 있지만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누르셔서 혹시라도 눈금자 안 보이는 분들은 룰러스를 켜주세요. 컨트롤 R.
화면을 저는 꽉 채우기 위해서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꽉 채우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소스는 2급의 1번을 불러와라 라고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2급의 1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보아하니 눈금자에서 우리 거는 400짜리인데 여기는 500 넘어가네요. 이미지가 큰 거죠. 이미지를 사이즈 맞춰 오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60 넘칩니다. 높이를 500이라고 맞춰주면 폭이 350 줄어들죠? 우리 거 종이보다는 작으면 곤란해요. 커다랗게 잘리더라도 한쪽만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아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뜰 건데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2급의 1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름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레이어에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찾기가 편하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편한 대로 작업하세요. 복제를 할 겁니다. 꽃을 복제라 라고 했는데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코스모스가 똑같은 아이 조그맣게 하나 더 있죠.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지르도록 할 거예요. 브러쉬가 크기가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작거나 큰 경우 아니면 캡슐화키가 켜져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캡슐화키가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인 거 보니까 브러쉬가 너무 작은가 봅니다.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브러쉬를 크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꽃을 선택했으면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바로 복제가 될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옮겨보시면 하나가 더 생성된 거 보일 텐데요.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자유롭게 변형을 하겠다. 프리 트랜스폼이 있고요. 컨트롤 T를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꽃의 방향을 바꾸실 때에 가장자리에 있는 점박이 바깥쪽에다 대시면 커서가 꼬부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해서 쭉 빙그르르 돌리셔도 되고요. 거울처럼 반사시켜줘야 되는 경우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 반전이 될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고 빙그르르 돌려서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반전시켜야 되는지는 결과물 파악하십시오. 엔터. 쉐이프를 만들겠습니다. 원형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요 고리 모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친구는 색깔이 흰색 하나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꽃 모양의 경우에는 색깔이 2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꽃은 2송이가 들어있었군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겠습니다. 글자 도구 주변에 있는 도형 꾹 누르시면 네모, 동글라미, 세모 그리고 맨 끝자락에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위쪽의 옵션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채워져 있어야 눈에 보이겠죠. 끝자락에 가시게 되면 쉐이프를 고르실 수 있을 텐데요. CC2022 버전에서는 이 친구를 눌렀을 때에 미리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쭉 다 폴더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씩 열어봐도 내가 원하는 아이가 없을 수 있어요. 예전에 쓰던 도형의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레거시 쉐이프라고 하는 아이를 따로 불러낸 상태인데요. 이게 바로 보이는 분들은 그냥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바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일이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레거시 쉐이프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고 할 때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쉐이프를 찾으시면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예요. 거기에 3줄이 보이시죠? 끝자락에 3줄이를 누르시면 옛날에 쓰던 레거시 쉐이프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불러낸 상태이고요. 커스텀 쉐입에 이렇게 레거시 쉐입들도 역시 서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모두 다 하나씩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한 군데다 모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모으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냥 시험 보는 동안에는 빨리빨리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는 여기 있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할 적에 이 친구 비율 깨지지 않도록 왼손으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만들어서 마우스 먼저 띄시고 Shift는 나중에 띄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친구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히 배치할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니까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맞추겠습니다. F6개 흰색, OK. 레이어의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라고 그림자를 줬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의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뿅 찍어서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림자 효과가 바로 들어갈 거고요. OK. 꽃 모양도 찾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을 살펴보시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한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다 필, 모양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할 때 모양이 찌그러지면 그때서야 쉬프트가 나중에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넣어주세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외부 광선이죠. 아우터 글로우.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꽃이 더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누르면 하나가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동 도구 눌러서 생긴 거 확인을 해보고요. 이쯤에 놔야 되겠다. 크기를 바꾸실 때 단축키를 쓰시면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T.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색상 값도 맞춰줘야겠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 글자가 임의로 써져 있는데요. 무시하시고 바로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글꼴 맞추도록 하죠. 에리얼의 볼드.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씌워져 있고요. 색상 값이 다르니까 그라디언트 색상을 쿵 찍으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에디터 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물감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투명도는 무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저는 지금 3개나 마련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2가지 색상만 주니까요. 필요 없는 친구는 그냥 창에서 질질질 끌어서 빼버리시면 돼요. 컬러 칩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결과물을 보면 위쪽이 밝은 색깔, 아래쪽이 어두운 색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불만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방향성이 다르다면 앵글 값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도 같이 주고 나올게요.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결과물을 보아하니 400에 500짜리 커다란 아이는 JPG, 40에 50으로 조그맣게 줄인 아이는 PSD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커다란 이미지 상태이니까 파일을 세이브, 저장할 적에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하시고 이름 맨 처음에 줬던 그 이름 불만 없습니다. 다만 파일의 형식이 PSD로 되어 있죠? 요거를 JPG로 바꾸시면 돼요. JPG가 보이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버전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세이버 카피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JPG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장 단추 누르시게 되면 퀄리티가 나와요. 퀄리티는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OK 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은 그대로, 형식도 PSD 불만 없습니다.
그렇게 저장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나죠.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네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 이름 주셔야 되겠죠? 단위 픽셀 단위입니다. width 폭은 400, height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그레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에 저는 꽉 채울게요. 핸드 투 더블 클릭. 이번 문제에서는 항상 액자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액자 제작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 액자를 기반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올리거나 밑에 깔아줘야 되니까요. 액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소스 2급의 2번 불러올게요. 파일, 오픈, 2급의 2번 열기 하게 되면 또 이미지 사이즈가 우리 거보다 커 보이죠? 이 친구도 사이즈를 얼추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하죠.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500 똑 떨어지네요. 그렇게 OK 단추 눌러서 줄여줬고요. 자, 창문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저는 이동 도구 눌러서 데리고 올 겁니다. 창문을 넓게 혼자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A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이쪽에다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죠? 데리고 온 친구 2급에 2번에서 갖고 와서 레이어의 이름을 좀 정리할게요. 이 친구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깨끗한 이미지와 더불어서 액자로 써먹을 친구가 하나가 더 필요해서 복사할게요. 컨트롤 J.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을 액자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액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주셔라. 텍스처 라이저.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이나 혹시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를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그 중에서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는데 텍스처라이저는 텍스처 그룹의 제일 끝자락에 있네요. 오케이. 액자처럼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지게 구멍을 빵 뚫어줄 거예요. 어느 정도를 뚫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눈금자를 보시고 50 정도 떨어져 있구나, 50 정도 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이 되시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해볼까요? 눈금자에 50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숫자 보이시죠? 숫자를 질질질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위에서 숫자 있는 곳을 클릭 드래그해서 선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사방에 50만큼을 이렇게 가이드라인 뽑아서 범위를 좀 잡아주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가이드라인 뽑았는데 색깔이 잘 안 보이시면 에디트에 프리 트랜스퍼 모서리를 5에서 10 정도의 어느 값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값을 주시고 OK 하면 모서리가 살짝 둥그러졌을 거예요. 이만큼을 지워버릴게요.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면 아래쪽에 깨끗한 이미지가 비쳐 보여요. 액자는 구멍이 빵 뚫어진 거 보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안쪽에 테두리를 주셔라 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가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드랍 섀도우 줬죠? 그냥 안쪽 테두리라고만 언급을 했네요. 레이어 스타일이 아닌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도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윕스는 5픽셀이고요. 컬러는 F6개 흰색입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나오시면 흰 색깔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레이어 채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통해서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죠.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는 없어서 셀렉트 메뉴에 있는 디셀렉트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제 액자를 만들었으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제작하시면 되겠네요. 동글라미 1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노란색 계열로 보정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소스 불러오죠. 파일에 오픈. 색상 보정을 위해서 2급의 3번 파일을 불러왔고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 해주세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고요.
조절점 조절하시게 되면 크기가 바뀌죠. 적당한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색상이 노란색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가 다 노랗죠? 그냥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 메뉴 클릭하시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먼트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 세처레이션 가시게 되면 휴 값이 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하나님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바뀔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레이어의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랍 섀도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소스 마저 불러올게요. 파일, 오픈, 2급의 4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레이어의 순서를 보시면 액자보다 밑에 깔려 있죠? 그렇다면 그 레이어의 위치도 잘 맞추셔야 됩니다. 2급의 4번 너는 액자 아래쪽으로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깔리는 거 보이시죠? 2급의 4번도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FX 가셔서 이너 섀도우 주시면 되겠네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어서 글씨 입력하세요. 지시사항에 나온 대로 글꼴 크기, 색깔, 레이어 스타일 다 맞췄는데요. 이렇게 꾸깃하게 되는 거에 대해선 언급이 따로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선택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쪽에 옵션을 보시면 되는데 꾸깃하게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웹 텍스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스타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곧게 뻗어 있는데요. 출렁거리는 아이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네모지게 보이고 중간만 출렁거리는 거는 아마도 웨이브인 것 같습니다. 요 느낌인 거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순서가 틀어진 게 없는지, 효과들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은 PSD예요.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건 별로 예뻐 보이진 않네요.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지워줄게요. 클리어, 가이드.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세이브.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를 물어보면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의 이름은 처음에 주고 온 그 이름 불만 없습니다만 이 친구에 대해서 포맷이 JPG여야 하는데 JPG가 없군요. 그럴 경우에는 세이버 카피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저장, 경로와 이름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폭을 600이라고 바꿀 거고요.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바꿀게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는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입니다. 크레이트.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저는 창을 꽉 채울 거고요. 배경의 색깔을 전체적으로 00CCCC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물감을 짜도록 할게요. 포어그라운드 뿅 찍으셔서 색깔을 넣어주죠. 하늘색의 물감을 짰고요. 그걸 가득 채울 겁니다. 에디트에 필이라고 하면 가득 채워줄 수 있어요. 어떤 걸로요? 물감 짜놓은 포어그라운드로요. 오케이 하게 되면 전체가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의 사이즈는 우리 거보다 훨씬 커 보이는데요.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가 400이라고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단추 눌러서 맞춰줬고요.
전 창문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라고 끌어다 놓을 수 있겠네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스의 이름 2급에 5번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크로스 해치 필터 메뉴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다고 했죠. ABC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티스틱의 C 없네요. 닫을 거고요. 브러쉬 스트로크의 C 여기 있군요. 크로스 해치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씌우겠다라고 하는 건 일부분을 가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써서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는군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로 대비가 됩니다.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가려보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조절하겠다라고 하시면 위쪽의 색깔이 검정색과 흰색 혹은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될 거예요.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안 보이게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여기에 있는 우리 깜깜한 밤하늘이 안 보일 거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요 도로는 잘 보이고 있죠? 여긴 잘 보이라고 흰색으로 칠해주도록 하죠. 저의 그라디언트는 검정부터 시작하고 있어서요. 요 위쪽에 있는 상단부터 요 아래쪽에 있는 하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나오면 돼요. 여러 번 반복하셔도 됩니다. 2급의 6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올 거고요. 브러쉬의 크기가 잘 안 보이시면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루와 닫혀라 네모가루 있다고 했죠.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올가미 도구 이용해서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결과물 보시고 위치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색깔이 배경 단색일 경우에는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 원드, 마술봉을 쓰시면 더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비슷한 색깔끼리 선택하겠다. 깜장색 부분을 쿵 찍어주시면 전체적으로 깜장색들이 한꺼번에 쫙 선택이 될 텐데요. 톨러런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비슷한 색깔끼리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톨러런스의 값을 낮추시면 완전히 까만 아이들만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는 안쪽에도 깜장색들이 쭉 선택이 되는데요. 요건 컨티거스라고 하는 요 메뉴를 꺼놨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검정색이나 안쪽에 있는 검정색, 무조건 검정색이기만 하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도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건 요 검정색이 아니죠?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 뒤집어 주시면 검정색만 빼고 선택이 될 거예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고요. 쉐입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겠습니다. 위쪽에 메뉴 잘 보셔야 되겠죠? 쉐입을 만들면서 할 테다.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으십시오. 그릴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서 제작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상,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번개의 경우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자들을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 쿵 찍으셔서 타이핑 하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해서 꼬깃하게 꾸겨주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여러분들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글자 도구를 들으세요. 업텍스트를 찾으셔서 꾸겨주시면 되겠죠? 살짝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라이즈.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레이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레이어가 밑에 깔린 아이들도 없는지 확인. 커다란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입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형식의 JPG가 있으면 바로 찾으시면 돼요. 없으신 분들은 세이버 카피.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일까요? 이미지 사이즈를 60에 40짜리.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하도록 하죠.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불만 없습니다. 저장.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뉴.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그레이트. 2급의 9번을 데리고 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9번.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는 좀 커 보이죠? 이 친구에 대해서 잘린 부분 없이 꽉 차게 들어간 거 그대로 줄여서 오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더니 높이 값도 400이라고 뚝 떨어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게요. 2급의 9번에서 가져왔고요. 필터는 포스터 엣지 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 가시고요.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포스터 엣지 찾으세요. 2급의 10번.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잘 찾아오십시오. 반복해서 이미지 불러와서 매치하세요. (2급의 12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흐물떡거리는 도형에 잘 이워서 보이는군요. 크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친구는 어차피 도형에 잘리울 거니까 굳이 요 접시만 데리고 올 필요는 없어요. 통째로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2급의 12번입니다. 요 친구에 대해서 흐물떡거리는 도형만큼 잘리워야 되니까 도형을 좀 얹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찾겠습니다.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먼저 놓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 거예요. 잘라주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으면 그 위에 그림이 올라가야 됩니다. 2급의 12번 그림이 잘 이을 거니까 도형보다 위쪽에 올라가라 라고 배치하고요. 잘 이우는 그림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 도형만큼만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 친구가 지금 위치 좀 안 맞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러다 이렇게 옮길 거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게요. 2급의 12번은 필터, 텍스처라이저를 줘라 라고 했으니까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에 있는 막내둥이 텍스처라이저. 가장자리에 선이 보이는데 요거는 도형에 대한 이야기이죠. 도형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와 스트로크. 크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고 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 작업들이 위에 쌓이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이로 낀가 들어가서 도형이나 그림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할 거예요. 2급의 13번. 실제 문제지에서는 글씨가 없을 테니까 이거보단 조금 더 예쁘게 선택을 해가지고 오세요. 외부에 광선을 주고 나서 불투명도도 80%로 낮춰주세요라고 했는데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하는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80%라고 낮춰주시면 뒤쪽에 있는 그림들이 살짝쿵 비쳐 보여요. 이미지 때 배치는 다 끝났고요. 나머지 쉐입들을 얹도록 하죠. 커스텀 쉐입. 도형들도 모두 얹었습니다. 투명도들 꼭 빠뜨리지 마시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글자 작업을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까지 입력을 다 했습니다. 레이어의 순서들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커다란 이미지는 600에 400짜리 JPG, 조그만 이미지 60에 40짜리는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이미지 사이즈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이 PSD 제대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 2023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